차 앤드 이종수. 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수요미식회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나는 차를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늘 관심은 가지고 있었다. 차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개척하고 그곳에서 차를 수입해 가던 과정에서 홍차가 생겨났다. 중국에서 찻잎을 배에 싣고 여러 바다를 건너 영국까지 가는 데에는 거의 100일이 걸렸다. 파릇파릇하던 찻잎은 긴 항해 기간에 발효되어 새까맣게 변해버렸고 그래서 홍차는 영어로 블랙티라 불리게 되었다. 이날 게스트로는 피아니스트 윤한, 전현무 아나운서의 입사 동기인 이지혜 아나운서 그리고 차와 문화라는 잡지의 편집장 이상균 씨가 초대되었다. 아주 오래전에는 보리차를 끓여 마시기도 했다. 보리차가 발전해 옥수수차가 되었고 그 후에는 결명자차와 도라지차 등이 인기를 끌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차라고 하면 차나무의 잎을 따서 여러 과정을 거친 뒤 물을 붓고 끓여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학명으로는 카멜리아 시넨시스 JMELLI SINENSIS라는 차나무의 잎을 우린 것을 차라고 한다. 보리차처럼 그 밖의 재료로 끓인 것은 대용차라고 부른다. 그러자 황 선생이 이렇게 정리했다. 차는 차나무 잎으로 우린 것을 이르고 유자차나 감귤차처럼 과일로 만든 것은 과일차,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곡물로 만든 것은 곡물차로 분류하면 된다는 것이다. 본래 차의 원료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딴 찻잎을 영국이 수입했다. 앞서 말했듯 중국에서 건너간 찻잎이 검게 변한 탓에 홍차는 붉은 빛을 띠는데도 블랙티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러던 것이 수입처가 중국에서 인도로 다변화되었다. 영국에서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라는 차를 아침마다 주식처럼 마신다. 하루에 한 잔 마시는 개념이 아니라 목이 마르거나 휴식을 취할 때 등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마시는 것이 바로 차라는 것이다. 차는 찻잎의 산화와 발효 정도에 따라 녹차, 우롱차, 청차, 홍차, 보이차로 나뉜다. 녹차는 산화 정도가 10% 이하인 것을, 우롱차는 15%에서 70%까지 산화된 것을 말한다. 홍차는 85% 이상 산화된 것이다. 보이차는 찻잎을 덮은 뒤 미생물로 발효시킨 것을 이르는데 중국 윈난성의 찻잎을 발효시킨 것만을 보이차라 한다. 보이차에는 본래 가짜라는 것이 없다. 다만 재배형으로 생산된 것과 야생에서 자연 상태로 자란 것이 있을 뿐이니 자연산과 인공의 차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2700년 된 차나무도 있고 50년 묵은 보이차도 있어 이를 사고 파는 이른바 차테크를 하기도 한다. 윈난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효시킨 것은 흑차라고 부른다. 차에는 한 종류의 찻잎만 쓴 스트레이트 티가 있고 여러 종류의 찻잎을 섞어 만든 블렌디드 티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의 향을 입힌 가양차가 있다. 홍차에는 아쌈, 다즐링, 실론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인도의 지역명에서 따온 것이다. 아쌈은 진하고 깊은 맛을 내고 다즐링은 달콤한 과일향과 풍미를 낸다. 얼그레이 차의 유래는 이렇다. 영국에 찰스 그레이 백작이라는 귀족이 있었다. 백작은 가양차를 좋아했는데 본래 용안을 넣던 향을 베르가모트, 오렌지 향으로 대체해 입힌 것이 바로 얼그레이 홍차다. 얼얼은 백작을 이르는 말이다. 다음으로 소개된 곳은 우리나라에서 차를 생산하는 세 곳이다. 첫 번째는 보성의 진광문화, 두 번째는 하동의 매암차문화박물관, 세 번째는 장흥의 청태전을 맛볼 수 있는 다원이다. 보성은 통상 녹차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 전체에 펼쳐진 차밭이 장관인 곳이다. 그런데 진광문화는 천연 차밭에서 딴 찻잎을 덮고 비비는 제다법으로 만든 차였다. 주인은 처음 야생 차밭을 보았을 때 농사를 망친 황무지 같은 느낌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1980년에 차밭을 조성해 1995년부터 찻잎을 수확했는데 이듬해인 1996년에 화재가 나 90%가 소실되었다. 그러나 다시 되살아나 지금도 찻잎이 생산되고 있다. 차나무의 뿌리는 곱게 뻗어 내려가 그 깊이가 2m에 달한다. 그러니 위쪽이 불에 타더라도 뿌리에서 다시 재생되어 새로운 찻잎을 수확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평론가들은 이 차에서 아기 베네창이 풍긴다고 평했다. 거칠 것 같은 느낌과 달리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을 냈으며 청량함과 쓴맛이 조화를 이루었다. 전통 수제 덕금 녹차로서 특별한 희소 가치를 지녔고 세계 최고 수준의 덕금차라 할 만했다. 차의 교본 같은 차로 볼 수 있다. 다음은 하동의 홍차다. 우리나라에서 홍차가 생산되는 줄은 미처 몰랐다. 진정한 한국인의 차라 할 만한 이 차는 첵쌀차로 불린다. 구수하면서도 단맛이 살아있는 차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
3년 828년에 김대렴이라는 이가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하동 쌍계사 입구에 처음 심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내용을 새긴 시비도 남아있다. 맛은 흔히 말하는 할머니 손은 약송 같은 맛이다.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물이 있는 곳이 차밭으로는 최적지인데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진 차밭이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았다. 외국 홍차가 대엽종인데 반해 우리 홍차는 소엽종이어서 녹차와 홍차의 중간쯤 되는 맛으로 볼 수 있다. 제조법은 이렇다. 찻잎을 딴 뒤 선별 과정을 거쳐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리고 다시 햇빛에서 2~3시간 말린 다음 손으로 비벼 향을 낸다. 잘 비빈 찻잎은 과일 향이 날 때까지만 저온에서 산화시키고 온돌 위에서 하루 정도 건조시킨 뒤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게 과일 향이 가득 뺀 잭살차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시트러스 향이나 꽃향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한 게스트는 맨델스 존의 봄의 노래 같은 느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마지막은 장흥의 청태전이다. 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만큼 오해를 부르는 이름이다. 맛을 본 게스트들은 침이 고인다고 했고 쓰지 않은 약 같은 느낌이라고도 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말이 있지만 이 차는 그렇지 않았다. 밍밍하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25분을 기다린 끝에 맛본 소감이었다. 주인장은 바로 그 점이 매력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살림 속에서 자란 차나무로 만든 이 차는 부드럽게 힐링되는 연한 맛을 냈다. 2시간을 우려내는 동안 노란빛에서 붉은빛으로 변화하는 천년의 역사를 품은 발효차다. 청태전이라는 이름은 푸른 이끼가 낀 동전이라는 뜻이다. 찻잎을 따서 가마솥에 쪄낸 뒤 절구에 찧어 동전 모양으로 빚고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만드는 것이 청태전이다. 이를 온기에 넣어 1년 이상 발효시킨다.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비상약처럼 챙겨주던 것이 바로 이 청태전이었다. 최고의 차가 갖추어야 할 첫째 조건은 맑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량함이 있어야 하고 셋째는 쓴맛 뒤에 단맛이 올라와야 한다. 그런데 일상에서 손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차도 있다. 큰 생수통에 티백을 넣어 두고 하루가 지나면 녹차가 알맞게 우러나는데 그렇게 마시는 것이 오히려 최고의 차라는 것이다. 다도처럼 격식을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늘 차를 마시는 일을 습관화하고 생활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차 생활이라는 이야기다. 모두가 좋은 차를 마시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해 본다.